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6시 31분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저께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는 거 확인하고, 미국장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어떠한 전략을 짜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 미국이,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V자 반등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주도는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이고요. 지금 상승하는 거는 좀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눌림목? 그 정도로 생각하지, 추세가 꺾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잠깐 확인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만 보자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11조까지 올라갔어요. 11조. 11조면 옛날에 그냥 한마디로 어 그냥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어 이쪽에서 돈을 좀 어떻게 상방이다 하방이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죠? 와리가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 개미들이 몰려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어 딱 그런 수준. 그러니까 개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월요일 날 일단은 미국이 V자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또 월요일 날 우리 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 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오늘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또 금요일에 2차 전지가 뻥 떴거든요. 2차 전지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또 2차 전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개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코스닥은 차트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차트를 역행을 한다? 만약 차트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미들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거래대금을 보고, 거래대금이 적어도 13조, 14조, 15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는 불장이고, 그죠? 그리고 20조 가까이 됐다. 그러면 그건 오버슈팅장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코스닥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코스닥 정리를 안 했습니다. 금요일 날.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장이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저께 같은 상승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렇게 미국이 힘이 없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그냥 삐리삐리한데, 외국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장 막판에 싹 변심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코스피도 플러스, 코스닥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장 막판에 이제 막 조금씩 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선물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팔았고. 그리고 우리 장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대략 지수상으로는 0.5%, 그 다음에 코스닥은 1% 정도 빠졌어요. 야, 지금 우리 장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미국 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분명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미국 장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 그거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고퍼스라든지 지금 추세는 하락이니까요. 곧버스 타임이 온다 그러면 배팅을 조금 세게 해볼 생각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더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기술적으로라든지 차트적으로 하면 뉴스 그다음에 미국장하고 지금 그동안에 디커플링이 났다가 이제 커플링이 되는 것 같더니 미국장 빠지면서 우리 장은 견조했거든요. 그것도 디커플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독일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독일 증시, 특히 유로스톡스 이쪽 유럽 쪽이 이제 지수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점점 상승하고 있고 베트남도 상승하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IMF 생각해 보면요. 태국이 IMF 그 신청 들어가고 나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대충 이런 어떠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디테일하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동남아 몇 개국이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몇 개국은 또 좋아지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정리를 해가지고 방향성을 딱 내린다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장에서는 금요일 날 방송했듯이 지금 대략 255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요거 지금 저항대 상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레버리지 단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600포인트, 26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곧버스를 타야죠. 아직은 추세 하락입니다. 외국인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척하고 저거 선물도 조금 사들이면서 주가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뻥 터트려가지고 자기네들 원하는 위치까지 온 다음에 바닥에서 매집을 할 겁니다. 개미 털기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곧버스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뭐 이제 방송에서 우리장에 대한 대응은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나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다 레버리지로 단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는 그 나스닥 비중을 조금 더 실었거든요. 어제 나스닥 5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5분봉. 아이고 5분봉 보면 깜짝 놀라죠. 이 평 일단은 다 날려버리고 5분봉입니다. 시작 시간이 여기가 시작이네요. 여기 여기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났는데, 그죠? 시작하면서 싹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이라든지 뭐 하는 지표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진다 이거 다 차지하고 그런 거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시작하자마자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주도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갭으로 떠서 올라가든지, 그죠? 아니면 밀리더라도 이렇게 어제 1.5%까지 밀렸거든요. 1.5% 밀리고 나서 0.6% 했으니까 대략 바닥에서 2% 정도 올라온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변동폭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이 변동폭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갭으로 떠가지고 한 1% 이상 갭으로 떠가지고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한 2%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밑꼬리다는 양봉이라도 의미가 다른데 이거 계속 주저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저께 18,000을 깼어요. 그 진짜 천호선 같은 18,000포인트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깨졌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뭐 상무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는 주저앉고, 또 파월이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또 주가는 올라가고, 그죠? 변동성이 심한 장이에요. 요거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쉽게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어제 힘 봐서는 또 월요일 날 또 갭상승을 해가서 뻥뻥뻥 뜰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요, 이거 그냥 순식간에 추세 하락으로 바뀌어야 돼요. 미국장도 이제 추세 상승에서 추세 하락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중간에 추세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뀌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는 다 바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제는 가야 된다. 근데 어제는 안 그래요. 밑꼬리단 양봉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그죠? 이거. 응? 이렇게 밑꼬리단 양봉이 나와가지고 괜찮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위에 올라갔어야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양봉이 한 이쯤에 나왔어야 돼요. 적어도 1% 2% 위에 올라가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추세 하락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게 먼저 번에 상승했을 때 오버슈팅 났을 때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 어제부터 이제 뻥뻥뻥 떠가지고 이걸 순식간에 먹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먹어버려야 되는데 이 라인을, 그죠? 몇 날 며칠 이제 어리버리 하다가 거진 마삼의 음봉까지 맞아보면서 마이너스 2.6%짜리 음봉까지 맞아버리면서 이 라인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이 라인에서.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어제 미국장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상태를 봐서는 이거 다시 상방으로 뚫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삐리삐리 되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32평 가장 그 괴리율이 심한 게 32평이군요. 이 평이 정배열에서 지금 순식간에 꺾여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행정부가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 힘든 거예요. 그죠? 이 심리, 주식은 심리고 경제 움직이는 건 심리인데 그 심리가 무너졌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무너진다. 지금까지 이 미국의 행태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솔직히 미국 행정부라든지 트럼프가 주가에 대해서 어떤 강력하게
그 주가에 반대되는 그런 언행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심리가 한다 그래도 기존의 그 주가에 움직이는 투심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에 변한 것 같아요. 정배열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진다? 어? 분명히 한번 튀고 나가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여기서 튀면 안 돼요. 이 위에서 한번 다 튀었다가, 어, 횡보를 하든지 하면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상승한다? 뭐, 월요일부터 갑자기 한 2%짜리 적산병 3개가 나가지고 6%가 떠가지고 이 라인, 가운데 이 라인을 강력하게 뚫는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때 가서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삐리삐리 한다. 여기서 삐리삐리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제일 빠른 게 32평이군요. 32평 급속도로 내려온다. 그죠? 그 다음에 62평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건데 32평 얻어맞고 또 떨어져요. 이거 밑으로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그죠? 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봐서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걱정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게 기회가 돼버리는 거니까 기회가 되는데 나스닥은 고퍼스를 안 사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이제는 고퍼스 투자를 먼저 번에도 나스닥 고퍼스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추세가 하방으로 잡힌다. 하락으로 잡힌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도 이제 고퍼스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찜찜합니다. 월요일 날부터 이제 나스닥이 다시 예전에 그 강력한 힘, 진짜 미국의 어떠한 그 모습, 주더니 나스닥은 절대 고퍼스 안 치는 그런 어떠한 공포감,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그런 차트가 나와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야, 이게 너무 심하게 끊어졌어요.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뭐 어제 그랬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나스닥을 레버리지 단타로 투자한 거는요, 만약 지금 반등 구간이에요. 지표만 봐더라도 이거 지금 뭐 난립니다, 난리. 얘는 지금 아이고 이거 작게 봤네요. 크게 봐야 되는데 난리예요, 난리. 지표가 그죠? 지표가 뭐 과거에 8월 5일 날 작년 8월 5일 날그 엔캐리 트레이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폭락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잖아요. 400포인트가 순식간에 폭락했는데 낙스닥도 그거에 못지않게 크게 폭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니까 이날이에요. 8월 5일이 그 지표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때하고. 그러니까 그때 8월 5일에 떨어졌던 거 우리가 400포인트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일본 증시 흔들리고 그죠? 미국, 유럽 다 흔들렸을 때 그 공포가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죠? 8월 5일 이후에 미국장부터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우리 반등해가지고 다시 그게 수렴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꺼진 맨징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요. 벌써 저번 주에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나왔어야 될 그런 모양새가 안 나와가지고 차트는 무너지고 저항대는 점점 벌어지고 이평에서 괴리우는 심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반발작용 그죠? 이평에서 멀어지면서 반발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어떠한 그 심리가 그죠? 개미들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 파생해서 움직이는 힘이라든지 돈의 흐름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작년 8월 5일보다 그때 폭락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표가 다 말해주거든요. 그죠? 지표가 다 말해줘요. 지표가. 여러분들도 지표 한번 띄워놓고 나스닥 한번 싹 봐가지고 8월 5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때보다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때 투심이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다. 근데 그때는 투심이 깨졌어도 다시 반발하는 다시 상승하려는 힘이 있고 다시 이제 심리를 추스려 가지고 상방으로 뻗쳐나가게 하는 어떠한 그 원동력이 있었는데 돈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리마저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돌지만 심리마저 없는 거예요. 심리도 깨졌는데 돈이라도 돈다 그러면 주가는 이 모양 안 나죠. 그죠? 주가는 이 모양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심리만 살아 있어도 주가 이 모양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돈도 없고 심리도 깨져버린 그 나스닥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하나하나 무너져요. 어. 나스닥부터 일단은 무너져가지고 힘들어요. 나스닥부터. 이제 여기 깨지면 이게 저항대가 그렇게 강력한 저항대가 아니거든요. 이거 만약 깨진다 그런다면 2평 다 깨졌죠. 그 다음에 어제 밑꼬리, 그러니까 밑꼬리 바닥 단 게 바로 요 저항대거든요.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라인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8,000이 깨지면 17,000도 봐야 되고 잘못하면 16,000도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16,000이 여기에요. 여기. 8월 5일날 저점. 그죠? 17,000이 어디예요? 8월 5일날 저점에서 반등해가지고 그 다음 저점 만들었을 때. 그죠? 다소 상승 추세 만들었을 때 저점이 17,000이에요. 여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17,000까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18,000을 깨져서 1000포인트가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제 적어도 밑꼬리다는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은 나왔어요. 저게 더 커야 돼. 1% 2%짜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갭상승하면서 나왔어야지 그게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저께 전문가들이 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봉 모양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왜 봉 모양이 중요하냐? 봉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표가 다 깨져버리면 봉 모양이 중요해버린 거예요. 봉 모양보다도 지표가 다 우선한데 이런 지표들이 더 우선을 하는데 그죠? 지표가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상승해야 돼. 그러면 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 밑꼬리 단거, 뭐 샛별, 뭐 적산병,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투입해가지고 좋은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단어들이. 근데 안 나왔다. 딱 하나 밑꼬리 단 양봉 나왔는데 너무 밑에서 나왔다. 힘이 없다. 근데 월요일 날 또 이제 어떠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이라는 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뻐버벙 터져준다 그러면 괜찮아지는데 근데 모르죠. 다음 주가 일단은 우리 선물 옵션 만기, 다다음 주가 미국 선물 옵션 만기. 그죠? 얘네들이 또 하방으로 세팅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큰 놈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또 월요일장 장 하루하루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이 해답을 구하는 게 지금의 어떠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증시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대답도 못하고 그냥 뭐 그 저기 먼 산 바라보면서 이상한 헛소리들이나 찍찍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2차 전지 얘기를 왜 합니까? 2차 전지를 다 박살난 거를 2차 전지를 참나. 그죠? 근데 저는 2차 전지 샀어요. ETF. 2차 전지 ETF 완전 바닥이라서 샀어요. 나 나중에 여기 한번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차 전지 ETF 샀어요. 그래요. 개별주는 모르겠고 너무 바닥이고 바닥에서 쳐놓고 그래가지고 그 2차 전지 ETF 지금 내가 사고 나니까 이제 어저께 그저 전에도 이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산 거는 딱 하나예요. 포스코 홀딩스 막 상승하는 거 보고 매기가 붙긴 붙었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닥이고 차트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그럼 여기다 좀 제가 여기다 놓고 오겠습니다. 빨간물 들어왔고요. 어디 갔지? 2차 전지 요걸 좀 사놨어요 이거를. 이거를 아니 뉴스에서 방송에서도 얘기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 막 상승하는 거 보고 나서 뭐 개별주는 제가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차트를 좀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야 역시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다. 야 이게 대바닥이었는데 대바닥을 뚫고 내려왔네. 그래가지고 지금 라인을 딱 그려봤더니 여기 라인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 아무리 2차 전지가 그죠? 예전에 초창기 때 그죠? 팬데믹 이후 초창기 때 그때 상승하고 나서 떨어졌다 그래도 그때로 다시 회귀하느냐? 아니죠. 시설 투자라든지 엔솔이라는 게 나왔고 포스코 홀딩스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뭐야? 에코프로 BM 이런 어마어마한 그 회사들이 나왔어요. 회사들이 나오고 시설 투자주 어마어마하게 해내고 미국에도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내고 있는 그 와중에 그죠?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가 그때까지로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죠? 대바닥이에요, 대바닥. 그래가지고 여기 딱 봤더니 여기가 그죠?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0원. 그리고 12,000원. 12,000원 라인을 제가 한번 딱 그려볼게요. 요거 ETF입니다.
12,000원. 코덱스 ETF예요. 요 12,000원. 코덱스. 그죠?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 요거 또 12,000원. 요거 깨지면 이제 정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샀다.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투자하기 힘들죠. 쉽죠? 12,000원. 그 다음에 전고 뚫으면, 그죠? 전고 뚫으면 1차 투입. 그 다음에 전고 뚫으면 또 2차 투입. 그러면서 2평 다 수렴해서 올라오겠죠? 그죠? 계속 전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투입, 4차 투입, 5차 투입하면서 2평 이렇게 해가지고 뭐 2평 타고 막 난리 피면서 가겠죠. 그죠?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가 그렇다 그러면서 상단에서 계속 투입이 들어갈 겁니다. 가지고 2차 전지는 조금 사놨다. 됐습니다. 개별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끝.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스닥이 굉장히 힘들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유로스톡스 코퍼스 한번 사야 된다 고민을 했었죠. 살만한 ETF도 없고 ETN도 없고 미국장에서 살까 그러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또 사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장이 여기다 터지고 있어요. 그죠? 강력해요. 이거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 그 생각나죠? 미국처럼.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개막원처럼 이렇게 위에 상단에서. 그러면 이 위에 터지고 나간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함을 할수록 에너지는 모이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고퍼 쓰고.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고퍼스 한번 타도 돼요. 그게 어디냐? 딱 봤더니 32평. 그죠? 32평이 날아가는데 요거 무너지면. 그죠? 왜? 2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2평 괴리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봐야 되느냐, 볼 필요가 있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나스닥의 그 폭락을 얘기를 하는지, 나스닥이 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죠? 버블인지 아닌지, 폭락인지 아닌지,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죠? 경기가 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경기 침체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벌써 주가는 1년 전, 6개월 전, 1년 전, 한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벌써 주가는 빠져요. 스스로가 먼저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이. 그러고 나서 침체 그게 나오거든요. 아, 침체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라는 거는요. 꺼져봐야지 그게 버블이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그거는 주가가 상승을 해봐야지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단 하나. 이평 계류율에서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나스닥 보고. 자, 이 보시면 다 지워버리고. 이평만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지금은 62평. 그죠? 꽤 멀리 나왔죠. 요거를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왜? 그동안에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잖아요. 멀리. 그러면 일주일 한번 봐. 일주일로 와. 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에 봤더니 요 부분. 이평 계류율이 굉장히 많이 떴네. 그죠? 요 부분. 여기 굉장히 많이 떴구나. 비슷하네. 그러면 이때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는 뿐이죠. 그죠? 이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버블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쯤에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월봉을 한번 봐요. 월봉. 더 멀리. 그죠? 요만치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졌네. 요만치 올라가. 이제 주가가 빠져야지. 야, 버블이야. 여기 버블이었어. 여기 이제도 버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죠?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IMF 때구나. IMF 때. 그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버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괴리율이 여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게 몇 년도? 2000년도네요. 닷컴버블 일어났을 때. 그죠? 이만치 올라갔더니 쑥. 이때는 회사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망해버렸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고, 지금은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가 조정. 그죠? 너무 과열됐으니까 식히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가가 뿅뿅뿅뿅뿅뿅 떨어졌어요. 이렇게.
요만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추세를 봤더니 요렇게 잡고 다시 상승할 것 같아 라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략 봤더니 한 15,000, 그죠? 15,000, 15,00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또 지금처럼 제가 그랬죠. 18,000 깨지면 17,000 오고 17,000 오면 16,000까지도 볼 수 있다. 그게 일주일 상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몇 달에 걸쳐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몇 달에 걸쳐서. 그러면 떨어질 때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000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어저께 18,000이 무너진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6개월 후에 한 지금부터 3월 달이니까 8월 달 여름쯤 돼가지고 주가가 진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가 버블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버블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2만 뚫고 2만 2천, 2만 4천, 뭐 3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개마고원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위에.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막 천장도 어마어마한 천장이에요. 여기 이제 매물대, 돈, 신용, 그죠? 투심, 이게 여기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짜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날이잖아요. 그죠? 이게 며칠짜리예요. 제봐요. 며칠짜리인지. 응? 고점에서 고점까지. 이거 안 나오네? 이걸로 해 나오나? 이거 아닌데? 어느 거라 하는지 까먹었네요. 기간. 여기 있네. 고점에서 고점까지. 그죠? 41봉, 64일, 3개월짜리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월짜리. 일본은 1년짜리인데, 이게 3개월짜리 횡보거든요. 3개월짜리, 여기 3개월짜리. 3개월짜리 횡보예요. 그렇다 그러면, 요 박스권, 그죠? 밑에서는 곱이고, 요거 어떻게 해서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 라인 뚫고 나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이거 엄청 센 겁니다. 이때가 찐이고, 그죠? 지금도 찐일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이 하단 저항받고 얻어 터져가지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이게 찐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추세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추세 하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데 차트 분석은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지금부터 더 빠질 수가 있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봉, 월봉 다 깨지면 파생시장 다 깨지고 신용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뭐 한다, 상무장관이 뭐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대가지고 주가를 폭락을 시킨다. 주가 폭락시키면 미국 망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시키는 거하고 똑같은데 강제로. 정부가 부동산을 강제로 폭락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미국장은 반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정보를 뚫고 나가가지고 다시 버블을 일으킬지. 그죠? 이 위에가 버블이라고 할 수 없죠. 골디락스일 수도 있잖아요. 골디락스의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골디락스는요,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야 돼요. 물가도 슬금슬금 올라가야 되고, 그죠? 경기도 슬금슬금 좋아져야 되고, 그게 골디락스예요. 금리 내리는 골디락스는요, 하나가 빠진 거예요. 나사 하나 빠진 골디락스인 거예요. 그것도 뭐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니까 상승을 시키니까 그걸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진정한 골디락스의 사전적 의미는요. 금리도 인상이 돼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나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차트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강력한 배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고 지금 레버리지 산 거는요 장난이야 장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레버리지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배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배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안정감 뭐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도는 지금 불안해요. 오히려 지금 만약 반대로 상승한다 그러면요 나스닥도 고버스 때리고 싶어요.
근데 차트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주돈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매일매일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한다 그래서 쟤는 왜 오늘은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가 왜 다를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식은 변화무쌍한 거니까. 거기서 내 스스로가 캐치를 하고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타이밍에 레버리지든 고퍼스든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왕이면 레버리지로 버는 게 더 좋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상방에 투자하는 게 주식에서는 더 마음의 안정이 와요. 고퍼스는 사실 조금 불안한 감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래서 버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버블 얘기는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 가지고 유럽. 그러면 유럽이 여기서 빠지느냐? 아유, 이게 주봉 봐도 난리. 그죠? 여기 보면 월봉 봐도 난리. 야, 이거 벌써 빠졌어야 돼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거 121 선만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네. 했는데 괴리율이 보세요. 여기서 2만치 했던 게 또 2만치로나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만한데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가서 또 오버슈팅 났어. 그러더니 여기서 빠질 생각 안 하고 여기 요 구간에서는 수렴을 해버려요. 행복? 근데 위로 쳐버렸어. 와,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그죠?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서 수렴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이렇게 뻗쳐 올라가잖아요. 그럼 분명히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122평 수렴이 안 되는 거지. 웬만한 나라는 다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막 왔다 갔다. 그죠? 과거에는 1000에서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지금 2000에서 3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뭐야? 한 2400에서 2700포인트 왔다 갔다. 이제 우리 장은 조금 그런 거 보면 힘든데 뭐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일본은 1년짜리 횡보가 있어요. 1년짜리. 어마어마하죠. 얘도 벌써 본다 그러면 아니, 폭락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버블이라고 그랬으면 벌써 빠졌어야죠. 그죠? 이평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야, 다들 걱정을 하면서도 투자를 하고 그 하방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라든지 뭐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지금 하방 라인이 깨진 상황이에요. 1년짜리. 그죠? 여기서 만약 얘가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전개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방향성,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얻어 터지면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강력하다. 진짜 강력하죠. 하방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얘는 고버스. 사실 지금도 고버스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다 못 사고 있어요. 올리 미국이 다시 분명히 미국은 상승할 거예요. 상승하는데 상승을 어떤 식으로 하고 상승했을 때 주변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약간 애매해요. 이 괴리가 6%짜리네요. 상방 하방 대략 6%. 5%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는 베트남 그대로 말씀드린 베트남이 그냥 이렇게 뻗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새로운 어떠한 세상을 만나지 않을까. 그동안에 미국하고 디커플링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 베트남만 본다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제 말씀드렸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뉴스에서는 다 희한한 얘기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 본인이 왜 본인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 여기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동안에 내가 투자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떠한 시스템, 룰 아니면 과거에 이제 나스닥처럼 어느 한계까지 빠진다 그러면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변동성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왜?
미국 대통령이 일단은 트럼프가 완전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양치기 소년이 되질 않나, 그죠? 일부러 주가 망가지라고 대놓고 떠들고 댕기질 않나, 그죠? 어? 그리고 저기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이렇게 힘들게 떨어졌는데도 반등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질 않나.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수익 났던 방법이 또 앞으로도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비중을 늘릴지 떨어뜨릴지 비중을 축소를 할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투자한 게 1,000만이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뉴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또 시작한다 그러는데 공매도가 시작을 됐을 때 우리 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차트 움직임이라든지 지표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입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고버스로 더 먹는다? 레버리로 더 먹는다? 오,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이럴 때 또 아주 그냥 큰 장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우상향으로 뻥 터진다든지 우상향으로 뻥 터지는 척 하면서 우하향으로 뻥 터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식하다,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아주 똑똑해요. 아주 좋아요. 사업가예요. 근데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똑똑하다는 듯이 잘못해가지고 핵단추를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 이 주식시장에 핵단추 잘못 눌러가지고 신용이 깨져버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 좀 찜찜한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팔고 있다라는 거. 그죠? 금융, 은행이 위험해지면 시스템 위기로 오거든요. 시스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신용이 깨져요. 그럼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작살 납니다. 전세계가 다 미국 신용이 깨져버리면 전세계가 다 작살 나요. 그래서 과거에 옐런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 SVB 그 은행 박살 났을 때 그 미국 채권 가지고 있다가 박살 난 거잖아요. 박살 났을 때 왜 무제한으로 그 돈을 공급을 해줬냐? 무제한으로 그 책임을 져줬느냐? 그 은행이 망가짐으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와야 될까봐. 그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잘 마무리 돼가지고, 눈속임인지 뭔지 아니면 돈으로 메꾸는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그 얘기들을 안 하지만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워렌 버핏이 왜 은행 주식을 팔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보도 없고 어떠한 그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채권금리를 강제로 자꾸 내리는데 저거 잘못 건드려서 저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미국도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유럽도 이상해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찐으로 투자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투자가로서의 어떤 면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냥 지금의 어떠한 그 차트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냥 환율이라든지 어떠한 저런 그죠? 요거 우리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잖아요. 엔 호주 달러, 그죠? 요런 움직임, 갑자기 얘가 양봉이 뿅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요거 나오는 날 큰일 나는 거니까 요런 움직임을 조금 파악하는 수준의 투자만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투자의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고, 우리 증시야 지금 외국인도 또 이틀 내내 들어왔어요.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 이틀 내내 들어왔어요. 코스피 1300억 들어오고 한 600억 들어오고 코스닥도 그죠? 460억 들어오고 하여튼 뭐 얘네들도 빨간색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도 모르겠고 그동안에 쌀 때 안 들어오고 비쌀 때 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 그죠?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지금 그 대규모 매도세가 이제는 끊어졌다. 삼성전자 쪽에 매도세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한번 딱 봐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큰 회사니까 다시 반등을 한다. 바닥이거든요. 얘 지금 5만 원? 여기가 지금 5만 2천 원대고 요 밑에가 5만 원대거든요. 이게 지금 요 라인이 5만 2천 원 라인인데 요거 깨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지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에 막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바닥이에요. 삼성전자도 솔직히 바닥이에요. 삼성전자가 만약 5만 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다 아래로 무너집니다. 오늘 곧버스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그냥 두서없이 말을 했네요. 아유, 40분. 여기서 방송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튼 오늘 날씨 너무 좋았고요. 저도 마트 좀 갔다 왔어요. 마트 가가지고 트레더스, 이마트 트레더스를 갔다 왔는데, 야, 1년 만에 갔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인데. 예? 사람이 없어. 한가해. 야, 그래서 홈플러스가 저렇게 위험하고 그 대형마트들이 저렇게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가해. 한가하니까 좋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안 좋죠. 나만 편한 거지. 거기가 버글버글 돼야지 그 회사들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야, 그런 거 보고 야, 이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나도 이 변하는 트렌드에 그 대형마트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보는 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반사이익을 보겠죠. 다 편한 쪽으로 가니까.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쿠팡은 배달을 다 해주니까.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면 아 이건 나중에 쿠팡에 시켜. 이거 사. 이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 그러면 저기 쿠팡으로 시켜.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 가서도 쿠팡을 쇼핑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쿠팡이 엄청난 회사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간만에 마트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야, 세상도 많이 변하고, 오랜만에 이마트 트레더스를 갔는데, 그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올라오고, 1년 만에 갔는데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변화되는 거를,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캐치를 못했을까? 큰일이다. 그것도 이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닐까? 주식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떠한 강력한, 뭐,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홀대하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지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에 움직이고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트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차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때 가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방 베팅도 가능하지만 하방 베팅. 그죠? 뭐 삼성전자 쇼칠 수 있지만 쇼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손쉽게 레버리지, 보포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하방 베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주가가 올라가던 떨어지던 그거에 순응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우리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이어져 나가는지, 어떤 형태로 생겨 나가는지, 그거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참 재밌을 것 같다.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